안녕하세요. 저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제가 원래는 방송 일만 한 16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방송 일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중간 사이에 정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 정원사보다는 가든 디자인 쪽, 디자인을 제가 워낙 좀 좋아해서 그쪽을 공부할 수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조금 드물고 영국에 그런 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하나씩 풀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영국으로 유학까지 가든 디자인을 배우러 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가든 디자이너는 설계, 디자인 쪽 작업이기 때문에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정원사는 이미 다 만들어진 정원에 식물들이 많을 텐데요. 그 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곁에서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돌봐주는 분들을 정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 시대 되다 보니까 집안에서 생활하실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싶기는 한데 아직은 엄두가 안 나서 잘 못하겠다라는 분들이라면 정원생활자 책 안에 식물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 정도라면 내가 용기 한번 내서 이 식물 한번 키워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일단 집안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 식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 그리고 정원 생활 시작하려는 초급자분들에게 저 책이 좀 재밌게 읽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유학 가기 전부터 정원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조금 변화가 계속 찾아오고는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방송 작가니까 거의 24시간 중에 눈 떠 있는 태반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는 생활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근육통을 되게 많이 앓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몸살약도 많이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조그만하지만 정원을 갖게 되면서 정원에서 흙도 뭐 이렇게 좀 파보기도 하고 식물도 심고 고개도 숙였다 뭐 뒤집었다 막 이러면서 그 근육을 제가 풀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유난히 더 정원 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집에 오면은 거의 가방을 집안에 들여놓지도 않고 마당에서 계속 일해서 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두워지는 시간이 될 때까지 일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유학을 간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조짐은 처음부터 한국에서부터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제 몸을 좀 풀어주고 정신적으로도 좀 더 여유롭게 좀 자주 웃으면서 살게끔 하는 그런 소스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게 사업적으로든 일로서든 뭐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 말고요. 그냥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원 문화가 들어오면 겪게 되는 변화를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널리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린 인테리어 내지는 플랜테리어 뭐 이런 개념으로 정원의 식물을 혹은 집안에 식물을 두는 행위에 대해서 인테리어로 관상적으로 예쁘게 두고 싶다라는 이게 1차 목적이 되면 이건 약간 좀 이제 다른 얘기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주거 공간 안에 식물이 들어오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물을 주면서 습도에 대한 거를 생각하게 되고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 선풍기라도 틀어서 바람을 불게 해주려고 하고 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운다고 저희 주거 환경을 계속 변화를 주게 돼 있거든요. 햇볕 있는 쪽으로 놓는다든지 바람을 열어 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저희 주거 환경도 같이 덩달아 좋아져서 사람들도 몸을 좋게 하는
그런 문화가 왔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요. 그냥 식물을 인테리어로 보시는 거, 어떤 재질 혹은 물성으로만 보시는 거는 조금 식물한테는 가혹한 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아, 저거는 식물을 고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구사를 하세요. 고문이 아니라 식물을 키우면서 우리 생활도 더 좋아지고 이런, 그래서 저는 홈 가드닝, 뭐 인도어 가드닝 해서 이렇게 그런 가드닝이 더 좋은 용어이고 널리 좀 쓰였으면 좋겠고 그 의미대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는 속초에 살고 있잖아요. 속초나 인근 전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가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널린 게 다 자연이고, 저는 조금만 가면 동해 바다도 보이고 설악산도 보이고 이러는데 굳이 내 집 앞마당 지방까지 닿을 필요 없지만 하고 있거든요.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정원을 근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정원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은 실내 정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디자인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옥상 정원이거든요. 땅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정원을 연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는 특히 권장하는 게 관공서들이요. 관공서야말로 그 대기 인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번호표 받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에서 로비나 이런 데 좀 그 실내 정원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가서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정원도 즐기시고 기다림이 좀 덜 지루할 수도 있고 해서 실내 쪽 정원, 도시 쪽 정원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식물은 오늘 같은 날 엄청 덥거든요. 이런 날 식물들이 무조건 햇볕을 좋아하고 무조건 야외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식물들도 우리랑 똑같이 보호받으면 더 잘 크고, 식물 태양열도 좀 적당히 들어와야지 더 좋은 거고, 직사광선을 하루 종일 받으면 식물 잎도 역시나 타들어가요. 그리고 메마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실내 공간은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잖아요. 일정 바람도 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식물들이 실내에서 더 잘 커요. 우리가 식물 시장에서 실내용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키우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라는 확답을 듣고 갖고 들어오시면 정말 키우기 쉬우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인터넷 막 뒤져보시면요, 실내 식물 키우는 방법 너무 쉽게 잘 나와 있거든요.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정원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흔히 말하는 관엽식물이라고 말하는 식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기는 해요. 뭐 관음죽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야리카 야자라든가, 야자잎이라든가, 고무나무라든가, 뭐 이런 종류들은 잎을 보는 식물, 그러니까 볼관자에다가 엽자, 잎엽자 쓰거든요. 꽃보다는 잎을 보는 식물이다 해서 관엽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물들은 거의 크게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거를 안 해도 잘 자라주는 식물군에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요즘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뭐 틸란시아 계열이라고 해서 에어플란트라고 흔히 부르는데, 뿌리가 퇴화됐어요. 뿌리가 아예 이렇게 작게 있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 틸란시아 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낚싯줄에 매달아서 창문가에 놓고도 가능하고, 저는 주로 못 쓰게 된 커피 빈들 있잖아요. 원두 오래되면 못 먹잖아요. 그 원두 위에다가 틸란시아 이렇게 좀 올려놓고, 일반 제가 쓰는 접시, 그냥 주방에서 쓰는 접시 위에 원두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틸란시아 몇 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식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때 많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시고, 또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계열도 굉장히 물 주는 횟수를 줄이는 식물이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햇볕을 좋아하니까 햇볕 잘 찾아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단 이 모든 것들이 식물을 조금 공부는 하셔야 돼요. 어떤 식물이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하고 어떤 물주기를 좋아하고, 이걸 공부를 안 하신 채로 보긴 좋은 장소에다만 딱 놔주시면 어떤 식물들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조금 선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게 제 추천입니다.
그 허브 식물은요, 원래 정의는 허브라고 흔히 말하면 예를 들면 라벤더, 로즈마리, 오레가노, 바질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세요. 특유의 맛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통틀어서 허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허브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마늘이라든가 파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저희 김치가 코리안 아로마 뭐라 그러지? 허브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깻잎도 마찬가지로 저희 허브고요. 그래서 허브들은 실제로 향기를 많이 뿜어내거든요. 특히 그 우리가 좋아하는 은은한 벌꿀 향이 나는 것들이 주로 저쪽에 그 이탈리안 허브 쪽에 많아요. 세이지라든가 지금 뭐 라벤더, 저는 특별히 좀 라벤더 좋아하고 타임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어떤 여성이나 남성이 향수를 좀 진하게 뿌렸을 경우에 머리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정작 뿌린 사람은 왜 머리가 안 아플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로마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아프지 않고 향기가 좋다는 거를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누가 권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맡아봐서 나 이 향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그 아로마 향기를 가지고 오셔서 집안에서 흔들어 주시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며 가며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시면 방향제 역할도 해주고 해서 너무, 그리고 내 몸에도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시고 아로마 생활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그 정원 학교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 가든 디자이너인데 사실은 디자인 작업 안에 조명을 디자인한다든가 외부에 벤치를 디자인한다든가 정자를 디자인하고 담장을 디자인할 때도 있고 바닥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거지 환경의 식물과 이 모든 물성들이 얼마나 잘 어울려지는 구성을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게 가든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정원 디자인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지만 학교를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가 작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건 너무 큰 꿈인데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코로나19 시대가 안 왔어도 이 정원 문화는 좀 많이 퍼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좀 이게 더 바짝 앞당겨지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원이 반드시 그 흙을 동반해 있는 대지와 이런 정원이 있어야만 정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심에 계시더라도 실내에서 아니면 베란다나 이런 작은 공간 아무 데서도 다 정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얼마든지 인도어, 아웃도어에서 정원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